6월 28일 토요일 부산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광명은 왕중왕전으로 각급별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 끝에 준결승 진출자들이 가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일반 레이스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대상 경주가 아니고 또 4경주만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상당히 좀 1, 2, 3라운드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4라운드는 손진철과 정관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1라운드 신이키가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중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부산 선발급 2라운드는 곽훈신이 고전했습니다. 김이남이 우승을 찾아 나가는데 내선 위반 실격 처리 당하다 보니까 김광진하고 민상호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선발급 3라운드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김우병하고 고재필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고재필의 선행력이 통했습니다. 김우병이 몰고 가니까 김종성이 넘어서지 못했어요. 결국 해설방송하고 음성에서 말씀드렸었던 김우병하고 고재필의 동반 입상으로 좋은 배당,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좋은 배당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4라운드는 손진철하고 정관의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5점 전일 선전 8점 나갔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8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로 인해서 경주 양상이 5점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라운드하고 4라운드는 같은 성향 노저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고 2라운드하고 3라운드는 또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1라운드 아무래도 전일 2차권에 만족했었던 정관, 전일 부진했었던 곽훈신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영의 선행 승부가 변수죠. 신이키가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곽훈신 정관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호미권에서 신이키가 재미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보규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희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박일영이 전일은 쫓아갔습니다만 금일 힘을 쓰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곽훈신하고 정관 여기에 신이키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일영의 선행감만 괜찮다면 전일 곽훈신 어이없게 내선을 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쫓아가지 못하면서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장보규 활용에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일영을 몰고 가게 된다면 정관 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관의 직선 투입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두 선수가 동반 입상을 할 것 같습니다만 정관 중심으로 뒤집기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곽훈신하고 정관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을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곽훈신하고 정관의 동반 입장 쪽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곽훈신하고 정관이 아무래도 힘대결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이키가 아무래도 정관의 뒤를 쫓아가 나서거나 곽훈신의 뒤를 노리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이키가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곽훈신하고 정관이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하면 신이키 또 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뒤집기 가능성 신이키의 정관이라든지 신이키의 곽훈신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곽훈신 전일 내선 비우면서 고전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정관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견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신이키를 놓고 다시금 뒤집기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곽훈신 정관 묶어서 신이키 마크라든지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는 박일영의 선전을 양상복에서 양분해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이키의 호미권 마크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관하고 곽훈신의 맞대결인데 정관보다는 전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곽훈신 금일은 때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때리지 않아도 돼요. 전일은 초조 부담을 본인이 가장 앞선에서 경주 프로 나가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확실히 때릴 선수가 있다는 점에서 곽훈신 정관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선발급 2라운드 이번 편에서 김석호하고 정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조 소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완하고 박진홍 있긴 합니다만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끔 김정훈이 내선 잡았을 때 선행력이 괜찮게 나왔어요. 김석호가 이를 막혀 나가고 이호환이라든지 박진홍이 막혀 나가는 겨져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아무래도 민상호가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종성하고 김명중이 따라 나서는 혹은 김종성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민상호와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명중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종성이 김명중을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민상호는 선수비 모두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석호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김종성, 민상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김종성하고 민상호의 동반 입장 쪽에 김종성하고 민상호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김종성의 훈련 파트너가 김명중입니다. 김종성이 계속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은 힘쓰다가 퍼지는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훈이 민상호 활에 나가면서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김명중도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정팀 협공에 의한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점에서 김종성, 김명중 저희 연합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성은 김명중을 챙겨 나가야 되죠. 하지만 김석호는 앞서서 끌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성과 민상호의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얼마 전 낙차했다가 출전한 경기에서 또다시 낙차 사고 당했었던 김석호 전반적으로 몸 상태 나빠 보이진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훈이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석호가 막해 나갔을 때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한 김종원이긴 합니다만 가끔 1호 경주 때 직접 힘을 써서 버텨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김석호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정훈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김정훈하고 김석호의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하고 민상호라든지 김정훈하고 김종성 정도는 김정훈의 선전도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지도에서 밀려나고 있는 김정훈이긴 합니다만 내선 잡으면 전일도 김종성 빠른 시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못했어요. 김정훈이 긁어버리면 이변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김정훈을 중심으로 김석호, 민상호, 김종성으로 양분해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닌 만큼 김종성이 민상호와 호흡 맞춰 나가는 민상호가 힘을 쓰고 김종성이 몰고와서 추입해 나가는 김종성의 뒷자리 김명중이 막혀 나갈 때는 착수권 진입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빈노조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선발급 3라운드 박민철의 연대가 이종훈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공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고재필 선행 나서면서 버텨냈어요. 앞선 선발급 3라운드 고재필이 힘을 쓰면 김우병이 몰가서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고재필의 전반적인 시속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다는 점. 고강종은 전일 어중간한 신경 좀 펼쳐 나가다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아무래도 편성 면에서도 여유가 있고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재필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시들의 연합이죠. 고재필이 최근 들어서 죽쓰다가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전일 강영묵보다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고강종이 고재필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영묵이 힘을 쓰고 고강종이 몰고 가게 된다면 박민철 5대2의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고광종하고 강영묵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광종하고 고재필의 동반 입장 쪽에 전일 시속감이 괜찮았었던 고재필입니다. 고시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고재필과 고광종의 동반 입장 고광종하고 강영묵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고 또 강영묵하고 고재필 선행 맞대결이 진행될 수 있어요. 박민철이 후미권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고강종하고 박민철 삼복승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변수가 강용목이 때리고 고강종이 몰고 가는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고재필이 냅다 저측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재필이 때렸는데 강용목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고재필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재필이 힘을 쓰게 된다면 강용목이 넘어서지 못하거나
고재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외선에서 박민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고재필의 선전인 것 같습니다. 고재필의 강영묵입니다. 고재필의 박민철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고강정 전열처럼 빠지게 된다면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재필, 강영목, 활에 나갈 수 있는 고강종이 직전에서 취입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영목이 완벽하게 부상에서 회복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고재필, 전일처럼 시속감 발에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버티고 머리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4라운드 전일도 여유있게 저측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었던 손진철, 금일도 편성 여유가 있습니다. 전일 머리 쳤었던 김우병, 지역 선배 박인찬, 김광진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전일 운이 따르면서 김인ям이 실격 처리 당하다 보니까 김광진이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만큼 손진철이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진철 입장에서는 박인찬을 앞에다 두고 김무병이나 김광진이 따라 나서는 경우도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박인찬도 욕심이 났었던 것 같아요. 호미권에서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신익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 박인찬이 젖혔는데 11초 때 중반 끌어냈어요. 그 시속이면 손진철이 철저하게 박인찬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박인찬이 때렸을 때는 충분히 손진철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청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전 손진철하고 박인찬의 동반 입상 쪽에, 손진철하고 박인찬의 동반 입상 지역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김우병도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고 후미권 마크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손진철하고 김우병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손진철하고 박인찬입니다. 손진철하고 김우병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진이 끌어서 한 명 털어내는 작전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광진이 또 털어내는 작전이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호병, 박인찬 한 명 털리면 김광진이 틈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진철하고 박인찬입니다. 손진철하고 김우병 중에서는 손진철하고 박인찬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야 전 박인찬인 것 같아요. 박인찬의 김우병, 박인찬의 김광진 정도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진철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빠지게 된다면야 박인찬하고 김광진이죠. 박인찬하고 김우병 정도는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진철이 선침이 모두 가능한 선수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후차 김우병, 박인찬, 김광진 중에서는 박인찬 쪽에 충청권 협공위한 동반 입장 쪽을 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교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라운드하고 3라운드에서는 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